해상보험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최대 선의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영어로 딱 보시면은 utmost good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대 선이란 뜻입니다. 자, 보험계약자가 보험 청약을 할 때에 인수 여부에 대한 중대한 사실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것이 최대 선의의 원칙이겠습니다. 자, 보험을 가입하는데 중대한 하자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숨기고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나중에 보험 사고가 났을 때 그보다 큰 어떤 득을 얻는다면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는 최대한 중대한 사실을 성실하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근인주의라고 있습니다. 자, 근인주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손해보상을 결정할 때 자, 사고 발생 시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 또는 사고 발생의 가장 직접적이고 지배적인 원인을 근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사고 발생의 가장 직접적이고 지배적인 원인을 근인이라고 합니다. 자, 근인을 위주로 손해를 보상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근인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담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담보, 와런티. 자, 담보라는 말입니다. 자,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서 피보험자는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보험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피보험자가 되겠는데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명시적, 묵시적 담보를 이야기합니다. 자, 명시적 담보라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 중에서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명시담보라고 합니다. 반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묵시담보라고 합니다.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피보험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묵시담보라고 합니다. 자, 묵시담보에는 항해 사업이 적법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적법성, 당연히 적법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선박이 항해를 개시할 때 그 특정 항해를 감당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데 이를 가망성 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박보험에 있어서 당연히 적법성과 가망성 이런 것들은 묵시담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담보를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고 담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자, 부보 형태에 따라서 보험은 확정보험과 예정보험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확정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을 청약할 때부터 보험의 목적의 수량이나 가액, 금액 이런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들이 다 확정되어 있을 경우에 확정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적하보험은 확정보험일 경우가 많겠죠. 수량을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패킹 리스트 챙기고 그 다음에 수량 다 확인하고 금액 확인해서 보험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보험 청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확정보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예정보험이라고 있는데요. 자,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의 목적의 가액, 수량, 금액 이런 것들이 일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도 보험을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하는 것을 예정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피보험 이익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면 적하보험이라고 하면 화물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여러분들 선적을 했어요. 상품을 외국에다가 선적을 한다. 이럴 때는 다 적하보험이 되겠습니다. 선박보험은 수출자가 선박보험을 따로 들지는 않지요. 선박보험은 선박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선박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셔서 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충돌. 자, 선박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충돌 배상 책임 보험과 재보험 이런 것들이 다 배상 책임 보험에 해당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상 보험 계약은요. 자, 일단 보험 계약 역시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을 청약을 하면 보험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험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를 불효식 낙성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자는 그 대가로 위험을 상대방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 계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보험자는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에 대한 의무를 지닙니다. 그래서 유상 쌍무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일일이 보험을 체결할 때마다 매번 계약을 쓴다는 일은 번거롭고 또한 조건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보험증권 뒤편을 보시면 깨알같이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작아서 돋보기를 대고 봐야 읽혀질 정도로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험회사가 즉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보험에 대해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은 손해 또 면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표시를 해놨어요. 자, 보험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달고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증권에 써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부합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해상보험은 부합 계약이면서 불효식 낙성 계약이고 또한 유상 쌍무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해상보험의 계약의 당사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보험 대리점. 자, 보험 대리점은요, 보험 계약자를 대리해서 보험 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를 보험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따금씩 보험회사랑 직접 안 하고 보험 대리점을 통해서도 저가보험 증권을 받는 경우가 있는 회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보험 중개인이라고 있습니다. 자, 보험 중개인은 불특정 보험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보험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자는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료를 그 대가로 받고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손해를 보상하는 자를 보험자라고 합니다. 자, 그 아래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고 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라고 합니다. 자, 피보험자는요, 보험사고 발생 시 그 보상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보험자가 되겠습니다. CIP, CIF 조건 하에서는 바이어가 피보험자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 계약자는요. 자, 일단 보험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첫째, 보험 청약을 했을 때 보험 증권을 교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 시에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험이 정당하게 성립이 안 돼서 해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됩니다. 자,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거나 무효가 됐을 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해지를 했으면 납부했던 보험료를 반환해줘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는 우선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성실하게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해야 될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자, 손해 발생 시 마찬가지다 생각해서 보험료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손해가 났는데 손실을 경감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손실이 더 발생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경감하고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를 한꺼번에 묶었느냐 하면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CIP, CIF 조건에서는 자, 피보험자가 매수인이 되겠지만 FOB 조건이라면 매수인이 또한 보험계약자이기도 하면서 또 피보험자가 될 수가 있고 D 조건, 도착지 조건으로 했을 때는 수출상이 보험계약자이면서 또는 또 피보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